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GCSE 피직스의 펠릭스 백입니다. 자, 오늘은 27강 우리가 이번 시간은 뭘 할 거냐면은 일렉트리시티랑 마그네티즘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실러버스 상으로는 이게 순서가 유닛 4에 해당하는 그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닛 3 웨이브 파트를 일단은 건너뛰고 유닛 4 일렉트리시티랑 마그네티즘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웨이브 파트를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선생님 생각에는 좀 순서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고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렉트리시티랑 마그네티즘이라는 실러버스 상에서는 유닛 4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다뤄볼 거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을 한 번 더 해봐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죠? Thermal expansion이랑 그 다음에 state가 change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열을 가해줬을 때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팽창하고, 그 다음에 뭐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다. 그래서 thermal expansion은 고체, 액체, 기체 전부 다 thermally expansion을 하는데, 고체는 우리가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늘어나는 게 물질에 따라서 정도가 다르다. 그 정도가 다른 걸 이용해서 우리가 뭐 바이메탈 같은 걸 이용한다. 액체는 부피가 늘어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계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기체는 그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피가 변한다. 근데 우리가 이 부피를 변하지 못하게 막으면 이 기체가 이제 그 기체의 분자들이 벽에 때리는 횟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벽에 작용하는 힘이 커져서 우리가 압력이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여서 그 스테이트 체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멜팅이랑 보일링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멜팅이라고 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보일링이라고 하고, 프리징이랑 컨덴싱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컨덴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프리징이라고 한다. 이런 거 우리 용어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들은 우리가 열을 가해주면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액체가 기체가 되고, 그 다음에 프리징이랑 컨덴싱은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열을 빼앗아 가면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상태가 변화하는 그 동안에는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그 상태가 변화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온도는 average kinetic energy니까, average kinetic energy. 키네틱 에너지는 뭐였죠?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속도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뭐만 변하냐면 이 분자들 사이 거리만 변한다. 그 분자들 사이 거리만 변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다 쓴다. 이런 얘기들 했고, 이베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이베퍼레이션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인데 보일링보다는 보일링이랑 좀 차이가 있다. 보일링은 우리가 열을 가해주면 얘가 모든 액체가 전부 다 확 끌어오르는, 전부 다 기체가 되는, 모든 영역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이고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과정인데, 이베퍼레이션은 표면에서만 일어나고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리고 보일링은 보일링 포인트에서만 일어나는데 이베퍼레이션은 모든 온도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열과 온도에 관한 파트를 마무리를 하고, 이번 시간부터는 electric force, magnetic force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electric force가 뭔지, magnetic force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쭉 차근차근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charge라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긴 사람이 있으면 가끔씩 뭔가 뭐 풍선 같은 걸 옷에 머리카락에 비빈다든가, 아니면 옷 같은 게 머리카락에 비벼진다든가, 그러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붕붕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뭐 그 택배가 온 거 포장을 뜯는다든가, 비닐 포장을, 아니면은 스티로폼 이런 조각들이 이렇게 있을 때 걔네가 막 달라붙는 걸 본 경험도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막 서로 밀어내고 서로 붙고 이렇게 하는 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물체가 charg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우리가 charged라고 해요. 충전이 되었다. 뭐 요런 뜻이죠.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이렇게 서로 밀어내고 어떤 거는 서로 붙고 이렇게 같은 charged 된 물체라고 해도 서로 밀어내는 상황이 있고 서로 붙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왜 언제는 서로 붙고 언제는 서로 떨어질까?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이게 charged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쳐도, 그래서 왜 어떨 때는 charge끼리 서로 밀어내고 왜 언제는 charged끼리 서로 붙고 이런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물체들은 charge를 가지고 있는데 charge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두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positive, 두 번째는 negative. 그리고 positive도 negative도 아닌 상태를 우리가 neutral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positive랑 negative 두 개가 있는 거죠. 일단 그게 아닌 애를 neutral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positive랑 negative 차지가 있으면 둘이 서로 다르다. positive랑 negative 둘이 서로 다른 차지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가 서로 끌어당겨요. positive 서로 같은 애들이 있으면 서로 너무 싫어해. 같은 애들은. 그래서 서로 밀어낸다. negative도 서로 같은 애들이니까 서로 싫어해. 그래서 서로 밀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밀어내는 머리카락이 붕붕 뜨는 이런 경우는 머리카락들이 다 같은 차지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지금 모르지만 다 같은 차지로 이제 대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낸다. 여기는 고양이랑 스티로폼들이 서로 다른 찰지로,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데 스티로폼이랑 고양이가 서로 다른 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스티로폼들이 고양이에게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찰지가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찰지가 있을 때 생기는 힘, 그쵸? 힘이죠. 이것도 우리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자, 힘이 뭐였죠? 힘이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 상태, shape, 그 다음에 사이즈를 변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걸 힘이라고 한다.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면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고,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죠. 지금 여기서도 원래는 가라앉아 있어야 되던 머리카락들이 원래는 여기 정지해 있어야 되는 게 위로 움직였잖아. 그죠? 운동 상태가 변한 거죠. 그래서 얘도 바닥에 가만히 있어야 되던 스티로폼들이 고양이한테 달라붙어 있잖아. 달라붙어서 갔으니까 이게 운동 상태가 변한 거다. 그래서 이게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요 힘을 뭐라고 하면 electric force라고 한다. 차지 때문에 생기는 힘들을 우리가 electric force라고 한다. electric force는 non-contact force예요. 서로 딱 달라붙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지우개 같은 걸 민다 이러면 우리가 달라붙어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electric force는 이렇게 달라붙어 있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힘이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힘의 크기는 magnitude of charge에 비례를 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charge 때문에 생기는 힘이니까 charge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istance between interacting object에 따라서 magnitude가 바뀌어요. 이게 작용하는 거리가 가까워지면 힘이 커지고 멀어지면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거의 붙을 정도로 가면 힘이 제일 세지는 거지. 이런 거 되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왜 일렉트릭 포스가 생겨날까? 왜 차지라는 게 우리가 다 뉴트럴이면은 이거 배울 필요도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차지라는 게 발생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걸까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파티클들이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키네틱 시어리를 했었죠. 우리가 고체랑 액체랑 기체 모두 다 어떤 아주 작은 파티클들, 몰레큘이라고 하는 파티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더 작게 보면은 그 파티클들이, 몰레큘이라는 파티클이 더 쪼개지지 않는 파티클이 아니거든요. 그걸 더 쪼개서 더 이제 작은 부분까지 보게 되면은 물질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톰이라는 굉장히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아톰, 물질들이 모두 아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아톰도 쪼개보면은 안에 뉴클리어스랑 그 다음에 일렉트론이라는 그런 파티클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뉴클리어스는 이 원자 중심에 있는 핵이에요. 그래서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포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어요. 내추럴리 포지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주위를 돌아다니는 아주 작은 입자들, 우리 일렉트론은 곧 그 메탈이 왜 컨덕팅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었죠. 그 원자 말고도 아주 작은 파티클들이 프리 일렉트론들이 메탈에 있어가지고 열전도가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렉트론들은 naturally negative charge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서로 크기가 같으니까, 플러스 차지랑 마이너스 차지의 크기가 같으니까 보통은 뉴트럴 상태로 우리가 보이는 거지. 이걸 전체 다 더하면은 뉴트럴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자는, 일렉트론은 가벼워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프리 일렉트론 할 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 두 개를 이렇게 붙여 놓는다든가 이렇게 비벼서 하면은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이 여기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야. 여기 있던 일렉트론이 옮겨가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빠지겠지?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추가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점점 더 생기고 여기는 플러스가 점점 더 생겨서 이제 뉴트럴 상태에서 차지드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일렉트론의 넘버,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의 개수에 따라서 물체의 차지가 바뀌게 되고, 그 일렉트론이 얼마나 있는지를 세는 단위가 또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냥 몇 개라고 셀 수 없으니까. 일렉트론은 또 너무 작고 너무 많아서 개로 세면은, 몇 개라고 세면 너무 숫자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쉽게 세기 위해서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또 과학자 선생님의 이름을 길어서 쿨럼이라고 부르고, 이제 C라는 기호를 쓴다. 그래서 뭐 전자가 1C, 1쿨럼 있다, 2쿨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일렉트론이면은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 1쿨럼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이제 서로 붙어 있는 물체들끼리 전자가 이동을 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런 헝겊이 하나 있고, 헝겊을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틸렌 요 막대에다가 비벼요. 이렇게 슥슥슥슥 비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폴리에틸렌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울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냐 하면은, 물질을 바꾸면은 그게 달라져요. 우리가 아크릴 막대를 하나 더 준비해가지고 또 이제 새 헝겊을 들고 와서 여기를 아크릴을 막 문질러요. 그러면 얘도 차지가 되거든요. 일렉트론이 움직여요. 일렉트론이 움직여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아크릴이 마이너스가 되고 울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지 아니면은 울에서 막대기로 이동을 할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비벼보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머테리얼이 다르면은 이제 원래 네거티브로 차지됐던 애들이 또 포지티브로 차지될 수도 있고, 원래 포지티브로 차지됐던 애들이 네거티브로 차지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들을 서로 문질러서 전자를 교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전이 어떻게 되는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요거는 물질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폴리에틸렌보다는 울이 전자를 좀 더 많이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울보다는 아크릴이 전자를 좀 더 많이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지를 얼마나 많이 끌어당기는지는 우리가 머티리얼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얘가 플러스가 됐고 얘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는데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됐다고 하는데, 진짜로 얘가 대전이 됐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앞에서 고양이가 스티로폼 이렇게 붙었던 것처럼 스티로폼 같은 거 주변에 요 막대기를 가져가 보면은 요 막대기에 뭐 스티로폼들이 붙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저 많은 스티로폼들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좀 뭔가 비전문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 발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요 검전기라고 합니다. 일렉트로스코프라고 하거든요. 일렉트로스코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철판이 하나 있고, 여기에 밑에 이제 기둥이 하나 있고, 요 밑에 뭐가 있냐면은 아주 얇은 금속판 그런 게 있어요. 얘가 하늘하늘하거든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부엌에서 쓰는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되게 얇고 팔랑팔랑거리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두 개, 뭐 아니면 한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한 개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에 우리가 뭔가 대전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막대기를 이렇게 쓱 갖다 대면은, 만약에 이 막대기가 대전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으면 그냥 얘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쳐져 있는 채로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플러스 차지 혹은 마이너스 차지로 대전이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쓱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밑에 있던 포일이 쫙 펼쳐져요. 날개 펼치듯이. 지금 여기 보면 펼쳐져 있죠? 그러니까 요 밑에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아, 얘가 차지가 되었구나, 안 되었구나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더 뭘 알 수 있겠어요? 얘가 조금 펼쳐질 수도 있고 엄청 많이 펼쳐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찰지가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도 약간 이 펼쳐진 정도를 가지고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리프 일렉트로스코프라고 하거든요. 얘가 이제 팔랑팔랑거리는 나뭇잎처럼 생겨서 리프 일렉트로스코프를 써가지고 찰지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보고, 선생님 얘는 어떻게 그러면은 찰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플러스 찰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쓱 갖다 댄다고 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차지 얘기할 때 차지는 서로 다른 찰지끼리 끌어당긴다. 그리고 일렉트론이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 일렉트론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가면은 여기 주변에 있던 이 일렉트론들이 플러스 차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플러스 차지 쪽으로 가려고 이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막 이동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일렉트론들이 막 이동을 하면은, 원래는 뉴트럴 상태에 있었던 애들이 일렉트론이 쭉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위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버리고, 일렉트론이 빠져버렸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성분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요 포일도 플러스가 되고 요 포일도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랑 플러스끼리는 서로 싫어한다, 서로 밀어낸다. 그래서 얘 포일이 이렇게 착 펼쳐지는 거죠. 그 원리로 우리가 찰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뭔가 찰지된 물체를 가져갔을 때 멀리 있는 애들이 또 찰지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nduced charge라고 합니다. 선생님, 요거 플러스만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요게 마이너스가 있어도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로 대전된 막대기를 가져가면은 어떻게 되죠? 이번엔 얘가 일렉트론을 싫어하죠. 서로 마이너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을 싫어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싫어서 딴 데로 도망가려고 할 거잖아. 일렉트론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도망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 있던 일렉트론들이 도망갔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많아졌는데 이쪽 포일도 마이너스고 이쪽 포일도 마이너스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또 마이너스끼리 서로 싫어하니까 멀어지려고 해서 서로 펼쳐진다. 그래서 무슨 차지로 대전된 막대를 이렇게 가져가든지 여기 밑에는 슥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검전하는 방식으로는 차지가 어떤 차지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이 차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차지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차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일렉트리시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뭔가 서로 어트랙티브하고 리펄시브한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착 달라붙고 서로 밀어내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애들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그넷을 알고 있죠.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같은 극을 가진 애들끼리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S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서로 같은 극끼리는 서로 싫어해서 밀어내고, N극이랑 S극은 서로 다른 극은 서로 좋아해서 당기고, 이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죠. 얘도 이제 우리가 뭐 차지 때문에 생긴 일렉트릭 포스처럼 얘도 일종의 포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마그네틱 포스라고 한다. 이 마그네틱 포스도 일렉트릭 포스처럼 non conductive 포스죠.
N극끼리 이렇게 하면은 서로 붙지는 않는데 서로 계속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magnetic force는 non-conductive force고, 이 magnetic force의 힘은 뭐에 의존을 하냐면은 자석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뭐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보다 우리가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게 더 세잖아요. 그 자석의 세기가 세다. 그거에 우리가 magnetic force가 이제 디펜드하고, 그 다음에 거리, 우리가 S극끼리 이렇게 멀리 놔뒀을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잘 안 느껴지는데 S극끼리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서로 엄청 밀어내잖아요. 그죠? 그게 디스턴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서로 작용하는 힘이 커진다. 그래서 magnetic force가 디스턴스에 의존을 한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할 수 있겠죠. magnetic force에 대해서도 electric force랑 비슷하게. 그리고 magnetic force에서도 얘가 induced 되는 거 우리가 검정기 할 때 했었죠. induced 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아이언이랑 스틸 이런 두 개의 이제 물질, 서로 다른 물질을 자석에 가져다 댈 거예요. 자석에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은 둘 다 이제 N극에 가져다 대면은 N극은 S극을 끌어당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극을 가져다 댔을 때 마이너스극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처럼 N극에 아이언이랑 스틸이라는 물질들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S극이 N극 쪽에 유도가 돼요. 서로 좋아하는 애들끼리 이제 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은 S극이 이쪽에서 했으면은 반대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쪽은 N극이 돼야겠죠. 아까 이쪽에 마이너스가 몰리면은 플러스가 반대쪽에 생기는 거랑 그런 느낌이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induced magnetism이라고도 하고, 유도된 어떤 자기력이라고도 하고, magnetized, 자화되었다라고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얘도 일종의 하나의 자석처럼 생겨먹었잖아요. 그죠? N극도 있고 S극도 있으니까. 얘도 하나의 자석처럼 생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자석에 가져갔을 때 N극으로 N극과 S극이 이렇게 서로 생기는 걸 우리가 induced magnetism 혹은 magnetized라고 한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떨어뜨려 볼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있던 애들을, 자화되어 있던 애들을 툭 떨어뜨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이언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죠. 원래 자기력이 없던 그 상태로 돌아갔죠. 근데 스틸은 어떻게 됐어요? 스틸은 계속 요 자기장을 가지고 있죠. 요 자기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또 물질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물질은 떨어뜨리면 걔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induced magnetism을 잃어버려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temporal magnet이라고 해요. 일시적으로만 마그넷이 된다. temporarily magnetized 됐다고 하고, 이렇게 스틸처럼 얘가 떨어져도 계속 그 자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얘를 계속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permanent magnet, 계속 영구적으로 요 자기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permanent magn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이면 자화되고, 이걸 떨어뜨리면 자화가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안 돼 있는 애들도 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전부 다 자화가 되나요? 또 그게 아니에요. 자화가 안 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은 다양하니까, 머티리얼들이 다양하니까.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면은 S극이랑 N극으로 이렇게 분극이 되는데, 자기력이 생겨서 이제 자석으로 유도가 되는데, 커퍼 같은 경우는 자석을 붙여봐도 아무리 해도 이게 자기력이 유도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자석을 갖다 놓고 아이언 막대기랑 커퍼 막대기를 갖다 놓으면, 아이언 막대기는 자석 가까이 가면 얘가 달라붙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S극이 유도가 되니까 S랑 N이랑 서로 달라붙으려고. 근데 커퍼는 근처에 가도 뭐 힘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커퍼 같은 물질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non-magnetic materia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언이 우리가 magnetic material이라고 했잖아요. 마그네타이즈드 되는 머티리얼, 이거를 이제 엄청 작은 가루를 내서 자석 주변에 확 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양이 돼요. 주변에 뭔가 보이죠? 뭔가 보이죠? 요렇게 이게 뭐냐면은 그 작은 그 쇠 입자들이 힘을 받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찰지 주변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찰지 주변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마그넷 주변에 얘네가 힘을 작용하는 영역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 힘을 작용하는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필드라고 합니다. 여기 자석 주변에서 멀어지면
이 그 철가루들이 그냥 원래 있던 대로 무질서하게 있겠죠. 무질서하게 있는데 주변으로 가면 얘네가 뭔가 정렬이 되잖아요. 요걸 우리가 필드 때문에 요 영역을 필드라고 하고, 필드 주변에 있는 애들은 마그네타이즈도 된다. 요렇게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드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지만 이제 평소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힘이 작용하는 영역을 우리가 필드라고 한다. 필드를 보면 뭔가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처럼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뭔가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처럼 생겼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필드 라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간단하죠? 필드를 우리가 선을 그은 거니까 필드 라인이라고 하는데, 필드 라인을 자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끊냐면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그어요.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N에서 S로 가는 방향을 우리가 자기력 선의 방향, magnetic field 라인의 방향이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N에서 S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고, 이걸 필드 라인이라고 한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평소에는 N극인지 S극인지 모르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N에서 S로 가는 거는, 자, 우리가 N폴을 놔두면은, 그러니까 N극만 이렇게 딱 놔두면은 N끼리는 밀어내고 S끼리는 당기니까 우리가 N을 여기다 딱 놔두면은 N극에서 S극으로 얘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 같은 걸 놔두면, 나침반 같은 게 어디로 이렇게 돌아가는지, 나침반의 N극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면 magnetic field 라인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 주변에, 원래 이제 이게 그 나침반이 자석이 없을 때는 전부 다 북쪽을 향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자석을 딱 놔두면은 이렇게 정렬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렬을 해버려. 여기 주변에 있는 애는 S극이 N극이랑 붙을 거니까 이렇게 되고, N극은 N극이랑 멀어질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애들은 또 S극이 N극이랑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요 정도, N극은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고, 근데 여기쯤 가면은 N극은 S극이랑 가까워지려고 하고, S극은 N극이랑 가까워지려고 하고, 이렇게 각 매 점마다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N극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N극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를 다 그려서 얘네를 이으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magnetic field 라인을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정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쭉 들어보면 뭔가 전기력이랑 자기력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둘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N극이랑 S극이랑 서로 반대되는 애들끼리는 서로 붙고, N극, S극, S극,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서로 non-contacting force고, 뭐가 많은지에 따라서 힘이 커지고 가까워지면 힘이 커지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전기력에서 자기력에서 전기력으로 우리가 얘네를 컨버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전기력과 자기력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볼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전기력과 자기력이 같은 거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천천히 같이 살펴보면서 이어갈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차근차근 배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래서 전기랑 자기가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올 때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같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 electric force, magnetic force, 그리고 field에 관한 개념을 배웠죠. electric force는 찰지들 사이에 작용하는 non-contact force고, 찰지들 이제 찰지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찰지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displacement, 찰지들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힘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이 electric force라는 건 사실 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전자가 많으면 네거티블리 차지가 되고 전자가 적으면 포지티블리 차지가 되고, 요런 우리가 전자 때문에 생기는 힘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magnetic force는 electric force랑 비슷하게 non-conductive force고 마그넷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다. 마그넷의 세기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힘의 크기가 달라지고, 어떤 물질들은
마그네타이즈 되기도 한다. 자석에 붙이면 얘도 자석처럼 행동을 한다. 근데 계속 자석처럼 행동하는 애들이 있고 쓸 때는 자석처럼 안 행동하는 애들이 있다. 그리고 갖다 붙여도 아예 자석처럼 안 되는 애들도 있다. non-magnetic material들도 있다. 그 다음에 field라는 게 힘이 작용하는 영역을 우리가 field라고 한다. 그 영역이 이제 자석의 경우에는 철가루 같은 걸 뿌려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우리가 정했다. 그래서 나침반 같은 걸 놔두면은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이은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번 시간에 전기력과 자기력이라는 새로운 개념, 그리고 필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잘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